4.16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주 예민한 정치 영화 한 편이 개봉했습니다. 이병헌과 이성민을 포함한 박정희 암살 사건을 재조명한 남산의 부장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숨은 8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면서부터 마지막까지 혁명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김규평 부장과 박용각 전 부장, 즉 두 친구 간에 계속해서 왜 혁명을 했나 라는 화두를 계속해서 던지며 마지막에는 박통을 사살하기 전에도 이병헌은 다시 한번 왜 혁명을 하셨는지를 재차 물어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혁명은 5.16 군사정변으로 당시 사회에 불만이 가득한 장교들과 함께 박정희의 당시 나이 만 43세의 군사 쿠데타 정부의 지도자에 오르게 됩니다. 즉 박통이 생각한 군사정변의 진심은 알 수 없으나 영화 속에서 이병헌과 곽도원이 생각한 혁명의 의미는 보다 나은 대한민국이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박통은 오른팔에 가까운 인물들에게 중차대한 결정을 내릴 상황이 오면 임자 마음대로 해, 임자 곁에는 내가 있잖아 라는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즉 직접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암묵적으로 동의하니 네가 눈치껏 처리하거라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서 임자라는 용어는 영화 속에서 가장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박통이 본인과 가까운 사람을 임자라고 지칭했으며 국어사전 속에서도 아랫사람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로 쓰입니다. 박용각 전 부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친구 김규평에게 말한 중앙정보부와 박통 사이에 존재하는 진짜 2인자를 언급하는데, 영화 속에서는 끝까지 베일에 가려진 2인자의 존재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박통의 숨겨진 스위스 계좌를 관리하는 2인자는 국가와 권력을 관리하기 위한 중앙정보부 외에 개인적인 비자금과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인물로 전혀 다른 성질을 지닌 존재들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남산의 부장들은 국가 권력의 2인자, 베일에 가려진 실제 2인자는 스위스 비밀계좌나 박통 개인 자산관리를 위한 박통과 가까운 재계의 인물들로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몇 차례 궁정동 안가에서 이루어지는 대행사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궁정동 대행사는 박통의 최측근 2, 3인이 참가하는 연회를 대행사라 불렀는데, 실제로 박통이 여성들과 홀로 하는 연회를 소행사라 하고 측근과 함께 여성을 동반한 행사를 대행사라 불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재규가 박정희를 저격한 이유에 대해 계속해서 재조명되고 있으며 김재규의 증언을 계속해서 곱씹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어가고 박통의 최측근 차 실장은 캄보디아를 언급하며 탱크로 100만 명을 깔아뭉개자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김규평 부장은 100만 명이냐, 1명이냐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 김재규라는 인물이 혁명가였는지 돈키호테였는지는 몰라도 1946년 박정희와 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 동기생으로 시작하여 약 32여 년을 함께한 인연으로 김재규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김재규는 자신의 박통 암살 사건을 혁명으로 표현했고 야수의 심정으로 민주주의를 위하여 박통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못한 박정희의 스위스 비밀계좌는 1978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작성한 프레이저 보고서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의 아들 이동훈, 비서실장 박종규, 흥국상사회장 서정기 등의 명의로 최소 3개 이상의 스위스 비밀계좌가 존재하며 여기에 거액의 금액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전두환이 큰 가방을 가지고 들어와 비밀 은행 계좌 목록이 적힌 종이와 현금, 금괴를 가지고 빠져나가는 모습이 묘사되는데, 실제로 전두환의 합동수사본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박정희의 비밀금고를 열어본 것도 실제 사실입니다.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돈 중 6억 원을 전두환이 박근혜에게 사적으로 전달한 것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간간히 언론상에서 언급은 되지만 진위 여부와 구체적인 금액을 밝힌 바가 없어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보들을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박정희의 스위스 비자금은 최소 수조 원대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통을 암살한 이후 참모총장을 데리고 김 부장은 남산으로 향합니다. 이때 박통이 저격당하셨다라고 하며 사탕을 꺼내 자기가 먼저 먹고서 다른 사탕 1개를 참모총장에게 건네주는데, 이 장면은 놀랍게도 모두 실제 사실이며 참모총장의 회고록에 자세히 밝혀져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처럼 실제로 참모총장을 김 부장이 건네준 사탕 1개를 받아들지만 몰래 차 바닥에 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총장은 건네받은 사탕 속에 혹시라도 독이 들어있지 않을까봐 일부러 먹지 않고 몰래 차량 바닥에 흘렸다고 합니다. 영화가 극에 치달으면서 수없는 인물들에게 둘러싸인 김규평 부장은 박통의 마지막에 대한 안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백만을 학살하고자 하는 박통의 선택을 앞둔 상황에서 결국 김 부장은 박통을 암살하기에 이르고 육군 참모총장을 데리고 남산의 중앙정보부로 향하지만 참모총장의 물음에 아무 생각 없이 육본으로 차를 돌려가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됩니다. 만일 김 부장이 육본이 아니라 중앙정보부로 향했다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참모총장을 인질로 군부를 제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이 사태가 크게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은 순간적인 압박에 의해 갑작스럽게 혁명과 같은 큰 일을 도모하였으나 사실 헤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인물은 아니었기 때문에 암살에는 성공하지만 육본으로 향하는 패착을 택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김 부장은 혁명가로 보이나 끝까지 쿠데타를 완수하지 못한 2% 부족한 돈키호테로 볼 수도 있습니다.